바로 불법 의전 의혹입니다. 뭐 기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김병기 원내대표 가족이 베트남을 방문할 때 대한항공하고 의전을 논의한 그런 정황도 포착이 됐죠. 2023년에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역시 마찬가지로 직접은 아닙니다. 보좌진과 대한항공 관계자가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주말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하노이 공항 입국 시 패스트트랙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라고 이제 보좌진이 연락을 합니다. 누구한테? 그 대한항공 아마 대관 담당 임직원 같습니다. 자, 이 임직원이 뭐라 그러냐? 하노이 지점장한테 의전 서비스 요청해놨는데요. 패스트트랙 서비스 여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 김병기 원내대표 며느리하고 손자가 2023년 8월 16일 날 베트남을 가는데 이런 식으로 서비스 의전을 지금 요청을 하는 메시지가 지금 오고 가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서비스는 유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 보죠. 그러니까 이 대한항공 관계자도 잘 모르고 지점장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혹시 다음 대화 내용 있으면 좀 제시를 해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협력관이네요. 비서관님, 명일 사모님께서 이게 사모님 얘기네요. 그러니까는 이 며느리하고 그 손자가 아니라 사모님께서 A속 카운터로 내방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탑승권 교부 및 위탁수함을 송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편히 가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절차를 안내하는 것인데, 자, 베트남을 가족들이 두 차례를 갔었어요. 2023년 8월에 지금 손자하고 며느리가 갔고 또 같은 해 이제 또 부인이 갔었습니다. 11월에 또 베트남을 부인이 갔고 그때마다 이렇게 이 비서관을 통해서 대한항공 관계자한테 혹시 그런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문의를 한 겁니다. 자, 이거 특혜 아닙니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부정청탁에 해당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 뭐라고 또 변명을 하냐. 야, 이것도 참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긁어부스럼이에요. 뭐라 그러냐. 지금 며느리하고 손자가 베트남 가는 것을 알고 보좌진이 알고 이거를 갖다가 대한항공에 편의를 요청을 했다. 그래서 아들도 반대를 했다. 이게 진짜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가족이 나가는 것을 보좌진이 안 그래도 이거저거 정말 시키는 거 많아 보이는데 안 그래도 바쁠 보좌진이 알고 대한항공에 편의 제공을 요청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들은 반대를 했대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보좌진이 당장 뭐라고 반박을 하겠어요. 김병기 대표 지시가 없었으면 내가 가족들 티켓을 어디서 구해서. 자, 보세요. 아까 메시지 보면은 티켓을 구해서 전달한 그게 나와 있잖아요. 티켓이라는 거는 이건 굉장히 개인정보잖아요. 직접 본인이 신원을 확인하고 끊어야 되는 티켓인데 이거를 김병기 대표가 주지 않고서는 어떻게 전달해서 이거를 대한항공 관계자가 일처리를 하겠어요.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국민을 바보로 하는 그런 변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 지시가 없었으면은 내가 가족들 티켓을 어디에서 구해서 보냈겠냐 반박을 했고 이런 상황을 김병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과잉 충성이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하고 손자 출국을 알게 된 보좌 직원이 대한항공에 편의를 요청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상황을 뭐라 그랬냐면 이게 바로 뇌물이다. 이게 자발적으로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이게 바로 뇌물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패스트트랙을 이용을 안 했고 그리고 며느리 같은 경우에도 대한항공의 이런 의전이 아니라 클록이라고 그 사설로 구입하는 그 패스트트랙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사설로 이용을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사설로 이용을 하면 되지 이런 대화가 왜 오갑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사람을 번거롭게 하는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서비스들이 프레스티지나 아니면 비즈니스 항공권을 구입한 그런 승객들한테 제공이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구입한 것은 그냥 일반 항공권인데 비즈니스 클래스도 아니고 프레스티지도 아니고 일반 이코노미 항공권인데 이런 편익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정황이 나타나는 것에도 이거 뭐라고 변명을 할 거냐. 이거 사실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 그냥 사실 이럴 때 최선의 전략은 그냥 입 다물고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점점 어떻게 보면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160만 원 상당의 숙박권 제공하고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한동훈 전 대표도 언급을 했지만은 뇌물죄 부분이에요. 김영란법은 이제 거의 100% 될 것 같고 문제는 뇌물죄 부분입니다. 뇌물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적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은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디 있었냐? 국토교통이 있었습니다. 자, 국토교통이 거의 피감기관이다시피 한 데가 어디예요? 칼이죠. 칼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아쉬운 소리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현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시아나고 합병.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9월, 10월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근데 업계 요즘 전문지 같은데 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대한항공 이 국감을 앞두고 9월 달에 지금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국감에 소환될지 주목이 된다. 왜냐하면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독과점도 문제가 되고 서비스질 하락도 문제가 되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그 관련 근로자들의 뭐 업무 강도 가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회장이 국감장에 불려가네 마네 지금 이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 그러면은 저는 경우에 따라서 충분히 이거는 직무 관련성도 문제가 되고 뇌물죄도 성립이 될 수 있지 않나. 제가 사실 어제 이렇게 전화로 취재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본 결과로도 이거는 충분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사안이다. 뇌물죄도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특히 이제 검찰이고 이제 검찰로서 검찰 전현직 검찰이고 이런 종류의 수사를 해본 사람들이 이거 당장에 일단 청탁금지법 뇌물로 입건을 해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디올백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아무리 뭐 인사차관 선물인데 뭐니 해서도 바로 입건을 하고 수사를 하고 실제로 이제 어떤 지금 기소까지도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수사거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래서 실제로 고발도 했었습니다. 자, 이 고발이 누가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재밌어요. 자, 바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사세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사세행이 여기가 원래 어떤 단체냐면은 친여 지금 이제 친여 시민단체죠. 과거에 윤석열 김건희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인사들 많이 고소고발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가 김병기 원내대표를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보도가 나자마자 고발을 한다.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것도 상당히 정치적인 맥락이 있고 여권의 분열 조짐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되는 사안이 지금 그거예요. 크게 문제되는 사안이 이 숙박권 제공에 따른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그 편의 제공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 이런 것도 이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의 여지도 있고 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뇌물죄 성립 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편익 제공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도 아마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인 맥락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바로 뭐냐면은 이 의혹을 누가 폭로하느냐, 어떤 매체가 폭로하느냐, 한겨레에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단톡방 내용 다 한겨레에서 지금 인용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전직 보좌관들이 한겨레에 다 제보를 한 게 아닐까 싶고요. 한겨레뿐만 아닙니다.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출마했을 때도 뭐 아들의 뭐 무슨 뭐 취업 특혜 의혹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었어요. 부인의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라든지 그런 것들 어디서 나냐? 뉴스타파.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고발됐다고 그랬죠. 누가 고발했냐? 사세행. 사세행은 어떤 단체다? 계속 윤석열, 김건희 저격했던 곳이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자, 김병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표적인 친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원보이스가 아니잖아요. 정청래 대 지금 이재명이잖아요. 정청래 대 이재명 순서도 어쩌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명청대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명을 대리하는 게 김병기인데 이렇게 친여 매체 그리고 친여 단체에서 고소고발을 하고 보도를 이어가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의 반격이다. 얼마 전에 이제 1인 1표가 무산된 뭐 그런 데 대한 반격이고 여권 내부 분열의 시발점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건 아마 앞으로 수사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